KBS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치열하게 논쟁하고 건전한 토론 문화를 지향하는 정치마프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립니다. 방송 중 의견 있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070 우물정짝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오늘부터 양일간 내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사전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투표율이 오전 8시 현재 2.24%의 사전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지난 28일 3차까지 진행된 주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대선 마지막 돌발 변수 그리고 최종 결과 예측 전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말말 확인하겠습니다. 박상병 평론가님. 네. 지난주 아마 3차 TV 토론에 보셨죠? 예, 저도 지켜봤습니다만은 이제 정치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예. 봤더니 우리 대한민국 대선 후보 TV 토론 역사상 최악의 TV 토론회였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서는 다행히 저 혼자 봤습니다. 예. 혹시나 아이들이 있었으면은 또 혹시 주변에 다른 분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모욕적이고 불쾌하고 정말 TV를 박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권영국 후보가 권영국 후보가 얼마나 놀랐던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영국 후보의 얘기를 제가 말로 적어왔습니다. 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얘기입니다.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 다른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국민이 보는 데서 낯뜨거운 얘기를 할 정도라면은 이준석 본인이 사퇴해야 합니다. 예. 그 말 뽑아오셨죠? 네. 예. 그날 TV 토론 보셨을 때 이제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권영국 후보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얘기를 끝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그렇습니다. 네. 방송에서는 실제로 국민들이 보는 데서 이런 얘기 못 하죠. 그 생방송에 말이에요? 그럼요.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들 난리가 난 거죠. 스튜디오가. 네,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권영국 후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김은경 교수님은 어떤 말말말 뽑아오셨을까요? 네, 이번 대선의 스타 이준석 후보. 스타예요? 스타죠. 압도적 새로움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씨 석의 정치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토론회 전에 한 얘기인데요. 지하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이 편협한 그대들을 보면서 얼마나 개탄하시겠냐. 그래요? 이게 좀 좋은 말 뽑으셨는데 이 말을 뽑아온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뭐. 이준석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수십 차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그 친노 인사들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상당한 비판적 어조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천호선 전 노무현 재단 이사가 구역질 난다. 교활의 표현 과하지 않다. 탁월할 정도로 사악하다. 이런 표현을 제3차 토론회 전에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3차 토론회 이 표현에 딱 맞는 그런 말이기도 싶고요. 이게 지하에 계신 이런 표현 썼거든요. 이게 기성 세대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소위 그 일간베스트란 일베 사이트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준석 후보가 몰랐을 리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또 이런 조롱의 표현인 지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굉장히 거슬리는 표현이고 본인이 얼마나 개탄하시겠냐라고 했거든요. 최근에 대선 토론 보고 한 시청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한 어머니의 아들이고 아내의 남편이자 한 아이의 아빠로서 분노가 차오르고 개탄스러웠다. 이준석 후보가 들어야 할 표현을 본인의 입으로 이렇게 당당하고 뻔뻔하게 얘기하는 이준석 후보,
끝까지 완주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발 뽑아오셨는데요. 사실 이준석 후보의 선거 공보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자필로 써서 집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은경 교수님 말씀은 어디다 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거들 여가부 폐지, 갈라치기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준석 후보 아닙니까?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얘기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이거 보고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국민들의 분노를 살 만한 일이다. 저는 김은경 교수님이 이준석 후보 말을 긍정적으로 뽑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역시 반전이 일어나네요. 그러셨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뽑은 줄 알았어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아니구나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아까 평론가님, 아까 말만 뽑아 오셨을 때 좀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최악의 토론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번에 참 대선 후보들 나와서 토론을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낮은 수준의 토론을 하는지 참 국민들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 전체적으로 토론, 3차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좀 더 좀 3차 토론의 일단 내용은 김문수 후보는 모두 발언부터 마무리 발언까지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고 공세하고 이런 얘기는 본인이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 후보인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준비가 안 됐구나. 또 감을 놓쳤구나. 거기다 더 나가서 내가 왜 도와주는 사람도 없구나.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뭐 지금은 공약을 발표하는 것인지 모두 발언하는 건 인사는 관계 없어요. 그냥 막 얘기.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 혼자 발언한 게 다행이었다고. 누가 옆에 봐서 제가 부끄러워서 TV를 돌렸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정말 부끄러워서 다행이었는데 중요한 건 그보다 더 나쁜 버릇이 이준석 후보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권영구 후보를 건너뛰면서 여자를 비하하는 젓가락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방송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홍준표 전 대지 발정제 나왔던 겁니다. 제가 아침 방송에서 적절치 않습니다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대지 발정제 때문에 1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랬죠.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대지 발정제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이 TV 토론을 보면서 홍준표의 대지 발정제보다도 더 강력한 이준석의 젓가락이 왔다. 저는 그렇게 단언해서 10년 동안 이준석의 정치 인생에는 먹구름이 들었다. 차라리 10년이요?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10년. 최소 10년 동안. 30년 봅니다. 최소, 정치 못할 거라고 봅니다. 최소 10년 동안. 그래서 권영구 후보 얘기인 대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라면은 이준석 본인이 사퇴하시라. 제가 옆에 있었으면은 당장 사퇴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석고 대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후보 말고도요. 뭐 다른 김문수 후보 얘기했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토론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평가하십니까? 특별하게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고 거기는 방어 전략이니까. 다만 뭐 형수 얘기 나오고 엄마 그 얘기 나올 때 그걸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을 때 발끈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죄송하다 하고 제 부득이다. 그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 형이 한 얘기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많이 이를 꽉 아물고 있구나. 그리고 과거보다도 많이 성숙했구나. 많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자세에 대해서 오늘 토론 분위기도 상당히 낮은 자세로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마디로 이준석의 이것이 저질 정치, 저질 토론이다라고 보여준 최악의 토론회라고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는 고장난 라디오 1차부터 3차 토론회까지 끈질기게 얘기한 거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또는 개인 가정사 이런 것 말고는 없어요. 방어는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권영국 후보에게 1위를 준 건 방어는 성공했는데 너무 방어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1위 후보잖아요. 대통령으로서의 비전 는 좀 잘 보여주지 못했다. 방어에 급급하고 하도만 공격해야 되니까 이 수습하는 건 정상겠어요. 구도 자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한계 있지만 그래도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후보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뭐 이중 저질 정치라고 아까 얘기 다 하셨어요. 예. 아니 뭐 이 정도로 저질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부에서 못다한 얘기는 마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지난 3차 토론에 대한 평가 듣고 있는데요. 4부에서 마저 세 차례 토론에 대한 내용 좀 더 종합적인 평가 듣고요. 그 이후에 대선 마지막 돌발 변수 그리고 최종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